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네. 마켓 한번 또 가볼까요? 네, 헤드라인 주십시오. 별로 좋지 않은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는데 에이. 올해 7.8조 무역 적자로 시작. 반도체 악화, 중국 수출 주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10일 단위로 자르는데 올해 첫 10일, 네. 첫 열흘 동안에 수출 실적이 어떻게 됐냐? 수출입 실적이 부진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수출 줄고 수입은 덜 줄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중이에요. 반중. 반도체와 중국. 네. 아, 반도체. 살짝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아,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와 아니 워낙 큰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제일 큰 덩어리고 예. 지역별로는 중국이 제일 큰 덩어리인데 이 두 덩어리가 쭉 빠져버리니까 사실 이 정도 준 것도 선방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수출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다지 준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맞아요. 오른쪽에 뭐 2023년 당월 이렇게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 세모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저 우리 공직자들은 왜 세모를 쓰는지 난 옛날부터 좀 궁금했어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저건 마이너스인데 항상 세모로 써요. 저거. 왜 위로 세모로 쓰냐라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국정감사 하면 다니겠어요. 마이너스를 하려면 아래로 세모로 해야지 떨어지는 건데 위로 세모로 써. 그래서 0.9%밖에 안 줄었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보십시오.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당구장 표시 조업일수 6.5일. 왜냐하면 22일 날은 22년도는 6.5일이고 23년도는 7.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더 수출을 했는데 0.9% 줄었으니까 저걸 감안해서 보면 일평균 수출액은 얼마가 줄었냐? 14.1%가 줄었다. 일평균으로 보면. 네네. 그죠? 그 대신 이제 무역 수지가 당월에 이제 10일 동안에 얼마입니까? 62억 달러 적자가 아니군요. 저거 뭡니까? 100만, 1000만, 억십억. 10억. 네, 62억 달러 이제 적자가 난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덜 감안해야 되죠. 무역 일평균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수출은 139억 달러, 약 17조 3,194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0.9%.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하면 10% 이상 줄었고요. 수입은 2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오히려 증가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로써 무역 수지가 62억 7천만 달러 적자가 난 걸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월에 기록한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기록한 49억 5,400만 달러 대비해서도 6조 뭡니까 49억 5,400만 달러 대비해서도 적자폭이 훨씬 더 늘었다 이렇게 된 거고 네. 12월 같은 기간 12월에 1일부터 10일까지 대비해서도 적자 규모가 꽤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 전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도. 근데 이제 품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29.5%. 이건 이제 Q와 P가 다 빠진 거죠. 네. 물량도 줄고 가격도 이제 빠진 거고요. 수입은 9.5% 증가했는데 이건 뭐 그 반도체 수입이라는 게 이제 그 수출 대비해서 워낙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수출 규모가 석유 제품 26.9%, 승용차 51.7%. 차 수출 잘 돼요 요새. 예.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43.5%. 전년 동기에서 요거는 증가입니다. 증가. 예.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밀기계가 11.5%.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만 선방했으면 수출은 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수출이요 여러분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품목별로 굉장히 다변화돼서 그래서 수출 주력 제품 옛날에 80년대는요 수출 주력 제품 뭐 하면 5개 뭐 이렇게 뽑았는데 요즘 12개 뭐 이렇게 뽑잖아요. 주력이 있고 앞으로 신성장이라고 따로 뽑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야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다.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워낙에 지역별로 또 품목별로
어느 틈엔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들 해서 굉장히 다변화가 돼 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게 중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몇 퍼센트 줄었냐면 23.7% 줄었습니다. 네, 중국 권인 대만이 23%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하권에서 23, 25%씩 줄어도 수출이 어쨌든 조업일수를 감안 안 하면 0.9%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다른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베트남이 소폭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 1등이 뭐 베트남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5.1% 줄었는데 미국이 17.6% 늘었고 유럽 경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유럽 연합으로 수출이 21.8% 늘었습니다. 일본 6.4% 늘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도 반도체가 큰 덩어리가 무려 29.5%가 아니 뭡니까? 29.5%. 5%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에서 선방하는 품목이 있고 중국에서 23.7%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선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네. 2024년 1월에 예. 이 뉴스를 전하는 김프로의 입에서 1년 이후에 또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다. 혹은 얼마나 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1년 후 오늘. 예. 여러분 한번 베팅해 보십시오. 한국 수출이 2023년 1월 달에 비해서 줄었다고 발표를 할까요? 늘었다고 발표를 할까요? 저는 뭐 기저만 봐도 위로. 저는 이제 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확증 편향은 뭐냐면 내년 1월에도 수출 준다. 올해 내내 준다. 왜? 경기 침체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덩어리의 변수가 더 악화된다면 수출은 더 줄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역별로도 다변화돼 있고 품목별로도 상당히 다변화돼 있어서 수출의 규모가 전 세계 6위, 7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훅 간다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대체로 한국의 수출은 큰 두 가지 권역에서 또 지역별로 중국에서 부진한 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어쩌면 다시 지표상으로 상승 반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반도체가 그 중국의 리오프닝주라 그러면 화장품, 면세점, 항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대표적인 리오프닝주 아닌가 싶어요. 결국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 뭐 전자기기도 많이 쓰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중국이 팽팽 돌아가면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확실히 잘 팔릴 거거든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예. 이제 뭐 소비자는 사실 그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도 장수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이제 소비자들이 버려버리면 네. 다시 회복하기도 좀 어려운 중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우리 권 팀장님은 지금 뭐 취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쪽 그런 것도 좀 취재를 좀 하셔야 되고 중국도 지금 보니까 가서 한번 좀 직접 취재를 좀 하고 오시죠.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한 월요일 정도까지 중국으로? 뭐 중국, 유럽 뭐 다 지금 안 받아주잖아 중국. 중국. 못 가요? 네. 그럼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그 진평이 형한테 이렇게. 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 좀 출장 좀 다녀오시고 예. 화요일쯤 뵈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입니까? 예, 예. 네, 수요일에 어디 가요? 아주 휴가. 휴가 좀 다녀오려. 그 좀 휴가를 가면 진솔하게 저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빙빙 돌립니까? 휴가가 뭐 죄입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시청자분들 두고 휴가 간다는 거 얼마나 죄송합니까?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쉴때 쉬어야죠. 놀다 오세요. 네, 편하게 놀다 오십시오. 네. 일체 취재 행위 엄금입니다. 아유, 가면 또 이제 육아 노동 행위를 해야죠. 자 우리 권순 팀장님 일단 주말 껴서 잘 다녀오시고 다음 예. 주 수요일에 그럼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필리핀? 예,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예. 면밀히 감시하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예, 필리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